생글 423호가 나왔습니다. 422호는 제가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22호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423호 자 생글생글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여러분께 배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찍는 시간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자 생글생글 423호 통일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번 주 커버 스토리는 통일입니다. 통일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여러분께 어떻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했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독일 통일과 우리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4호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읽으시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쫙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대입 면접 시간에도 많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쪽에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통일을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면 고기선 경제 리더스 캠프가 5월 17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에는 그 안내 기사를 저로 썼습니다. 경제 리더스 캠프에 오시면 많은 경제 관련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5월 17일 아직 한 달 더 남았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자, 3면 웹툰 코리아, 웹툰 아시죠 여러분? 웹툰 한류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만화 시장도 우리가 많이 커지고 또 해외 진출도 많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웹툰 한류에 대해서 3면에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3면 보실까요? 자, 3면 웹툰 보시죠? 네, 웹툰 코리아 다양한 콘텐츠로 승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봐 주시고요. 자, 4호면입니다. 4호면. 자, 통일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제 두 가지는 명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통일이 어떻게 통일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통일이 되어야 되냐. 제가 여기서 쓴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통일은 무조건, 이건 뭐 필연입니다. 필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즉 한국이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괜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60년간 이제 분단 이후로 한 60여 년간 남북 체제가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쟁. 그리고 이제 60년간의 쌓인 축적의 결과가 이제 오늘날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어느 제도와 어느 가치가 승리했냐는 거죠. 어느 가치와 어느 제도가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느냐는 거죠. 그렇죠? 성적표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금까지 잘 산다면 그건 뭐 북한식으로 했으면 좋겠죠. 근데 결과는 안 그렇죠. 60년간의 성적표를 본 결과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모습 우리는 닮고 싶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보다 앞선 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많이 성장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적표는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든 뭐 경쟁의 결과 이렇게 월등히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볼륨상으로나 뭐 1인당 국민소득으로나 뭐 또 전체 무역 규모나 또 인구 규모나 상대가 안 되죠. 좀 북한은. 그의 결과가 인구 증가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인구 수로도 많이 못 산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무역도 뭔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았다면 무역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일 사회주의나 북한식 사회주의나
이런 것을 그 해방 직후에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갔더라면 우리는 다행히도 그쪽으로 안 갔죠. 우리가 선택한 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결과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논할 때 어느 쪽으로 돼야 되느냐. 그건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합해야 된다. 그래야 통일 이후도 그쪽으로 통일돼야만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어떻게 저떻게든 지원하고 먹여 살리고 또 이 한반도의 절반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만한 경제 자유와 경제 발전이 죄송합니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그 두 개가 같이 가야만 통일 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빠른 속도로 그렇죠?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남한의 수준의 경제 수준으로 지금의 남한의 수준을 올리고 또 그래야만 북한도 같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북한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년간 지금 이른 상태인데 그럼 남한의 지금 경제 성장은 없게 될 거죠. 그렇죠? 쭉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다 같이 못 살게 될 거죠. 그래서 통일 이후든 뭐 미래든 생각할 경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가야만 이 통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 자유도가 높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잘 산다. 라는 것은 역사가 이미 입증한 바예요. 그렇죠? 입증한 바입니다. 사회주의나 뭐 전체주의로 간 나라들은 대부분 망했거나 한번 정권이 체제가 완전히 바뀌거나 또는 뭐 국민들이 다 못 먹고 살아서 가난했죠. 중국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엄청났습니다. 저 가난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부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준 결과 모두가 가난해져 버린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반대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 갈 경우에 시장경제로 갈 경우에 남북한 통일은 20년 30년 뒤에 통일 뒤에 세계 경제 5위 대국 안에 들 것이다. 한국은 지금 정상의 지금의 기술력과 어떤 경제 규모, 무역량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남북한이 통합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로 경제 5위국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공이 북한 경제가 쫙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해외 투자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큰 국제 시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통일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독일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힘들어 했어요. 그렇죠? 지난 한 20년간 20몇 년간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을 또 먹여 살리고 또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힘들었죠. 독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되겠습니까? 보조금도 지급해야 되고, 그렇죠? 지원금도 지급해야 되고, 생활 수준, 복지 예산, 지출 이런 걸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독일이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독일의 경제 규모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먹여 살려야 할 북한의 인구가 동독 당시의 서독이 먹여 살려야 할 인구보다 지금 우리 북한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인구 5천만이라고 잡았을 때 북한의 인구가 한 거의 절반 수준 되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50% 정도. 근데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당시에는 동독 인구의 서독 대비해서 5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독 인구가 적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어요. 먹여 살릴 인구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거의 뭐 절반 수준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이제 저도 2만 달러 이상을 끌어올리려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죠? 한 20년간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 규모는 거꾸로 북한의 경제 규모가 남한에 비해서 너무나 낮기 때문에 낮아요. 근데 서독과 동독은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와 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동독이 그래도 북한 수준보다는 높았어요. 그럼에도 힘들어했거든요. 서독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끌어올리려면 물을 엄청나게 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조의 깊이가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걸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건 비용의 부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 그래도 미래가 밝고 지금 우리가 60년간 해온 것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가야 되는 거죠. 민간을 자극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북한에 창업을 하고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고 하려면 자유시장경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둘을 적당히 북한도 썼고 남한 정치체도 썼고 적당히 섞어서 버무려서 제3의 길을 간다. 3의 길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버무린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란 얘기 아시죠?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돼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쪽 왼쪽에는 동독 통일 당시를 좀 써놨어요. 여러분이 좀 보시라고 동독의 얘기를 써놨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의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근데 통일은 어느 쪽으로 되느냐는 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사로 통일 전에 한국이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육면은 일본이 지금 소비세,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부가세인데요. 소비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가 이달부터 지금 4월 얼마 안 됐네요.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어요. 소비세를 올린다는 것은 모든 걸 소비할 때마다 거기에 세금이 붙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지금 10%를 떼잖아요. 거기서 이제 5%에서 10%를 8%를 떼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만에 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근데 이거는 소비세는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소비세는 보편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8면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자, 산업혁명은 왜 영국에서 발생했을까요? 왜 중국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중국이 문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발달을 했었는데 유럽에 비해서도. 근데 왜 산업혁명은 중국에서 안 일어나고 영국에서 일어났을까요? 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바로 시장제도와 기업가 정신, 또 개인의 발견, 재산권의 발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423호를 늘 갖고 다니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